2013년 9월 4일 토트넘 호스퍼는 많은 주목할 만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즌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 가레스 베일은 공식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로의 기록적인 이적을 완수하며 구단과 팬들에게 놀라움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북런던 앤필드 훈련센터에서는 평온한 분위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으며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감독의 지휘 아래 규칙적이고 엄격한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부터 유망한 젊은 재능들까지 선수들은 점차 고강도의 훈련 리듬과 새 시즌의 압박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을 듯한 평온함 속에서 곧 기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근처에 한 인물이 나타났고 그가 한 행동은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단이 훈련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축구, 인간의 기묘한 행동, 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적 사건이 결합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토트넘 훈련장 근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법적 여파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주목을 끌었는지를 알게 될 때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부 사항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광기 어린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가장 기묘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 중 하나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의 취향과 행동이 도시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폴 로벨은 61세의 남성으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며 북런던 앤필드 교회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는 IT 노동자로 독신으로 지내며 매일 출근 후 집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에 스며들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외모 뒤에는 훗날 공동체 전체를 놀라게 할 기묘한 취향과 비정상적인 행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폴 로벨은 북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생활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그는 내성적인 소년으로 컴퓨터, 책, 지적 놀이들과 함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의 눈에는 러벨은 똑똑하고 차분하며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정보기술 분야를 선택해 앤필드 지역 내 여러 사기업과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일이었으며 러벨이 조용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은 러벨을 평범한 남성, 심지어 지나치게 차분해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교류도 적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IT 프로젝트에 몰두하거나 때로는 정원이나 집 근처 들판을 산책하며 보냈습니다. 일부 기록과 합리적인 추측에 따르면 러벨은 오래전부터 동물과 관련된 기묘한 흥미를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늘 숨기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고립된 생활, 그리고 사회적 소통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일은 그가 아무도 모르게 비정상적인 취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토트넘의 훈련장은 공식적으로 토트넘 호스퍼 트레이닝 센터라 불리며 앤필드 핫스퍼에 위치해 있고 흔히 핫스퍼 웨이라 불리며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훈련센터 중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지 최고의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전문성과 과학적 접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훈련센터는 30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세워졌으며 1군과 유소년 아카데미 모두를 위한 여러 기능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총 15개의 대소 훈련장이 있으며 실내와 실외가 결합된 이 시설은 개인 기술 개발, 전술 훈련, 체력 회복, 의학적 검진 등 훈련의 모든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를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1군 훈련장은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과 동일한 잔디로 설계되어 선수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이 전술을 시험하고 훈련하며 중요한 경기 전 전문적인 경기 감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덕분에
하스퍼 웨이는 한때 완벽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모든 활동이 통제되고 선수와 감독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곳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진지한 공간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4일 바로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지 이틀 후 이곳의 전문적인 이미지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날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은 여전히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의 지휘 아래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렌스 스티븐과 나타샤 브레너는 화이트 웹스 레인을 따라 산책하던 중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고 그 장면은 두 사람을 완전히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하스퍼 웨이 훈련장 바로 옆 들판에서 그들은 61세 남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양과 소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폴 러벨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티븐과 브레넌이 러벨과 떨어진 거리는 약 60m에 불과했으며 이는 그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모든 세부 장면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러벨 주변에는 소와 양 무리가 있었고 동물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믿기 힘들고 우려스러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61세 남성은 한 소에게 끔찍한 행위를 시도했고 여러 마리의 소들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몇 마리 양에게 같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행위는 가려지지도 않은 채 지속되었고 스티븐과 브레너는 충격을 받아 즉시 구에 전화를 걸어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로렌스 스티븐과 나타샤 브레넌의 긴급 전화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몇 분 만에 하스퍼 웨이의 고요한 공간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폴 러벨을 제압하는 일은 상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61세의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들판의 덤불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러벨은 체포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소와 양무리 사이에 몸을 숨기려 했고 이로 인해 경찰은 광활한 하스퍼 웨이 일대를 여러 차례 수색한 끝에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러벨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에드먼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현장 증인의 사진과 영상이 증거로 수집되어 그가 동물에 대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과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전문적인 훈련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언론계 전체를 뒤흔들며 평범한 축구 훈련을 기묘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드문 이야기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일부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난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61세의 IT 노동자가 훈련장 한가운데 나타나 소와 양 옆에서 기묘한 행동을 하는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들 중 일부가 경찰과 보안 요원이 도둑을 잡으려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대규모 스포츠 센터에서 낯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충격과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선수는 당시 분위기가 경악과 우스꽝스러움이 뒤섞인 드문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클럽 토트넘은 신속히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책임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폴 러벨이 IT 직원이지만 클럽 소속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소속 직원 중 누구도 훈련장에서 벌어진 소란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클럽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여론은 이번 충격적인 사건의 원인과 세부 사항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였으며 지역사회도 빠르게 이 사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나갔으며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양과 소무리 사이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고 주위를 순찰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이 장면을 촬영했으며 그 영상들은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면서 런던 여론을 폭발시켰고 언론도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하스퍼 웨이를 평범하게 훈련과 유소년 육성에만 쓰이던 아침에 유명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름이 돋는 동시에 기괴함을 느꼈고 러벨이 양과 소무리와 함께 괴상한 행위를 했다는 장면을 떠올리며 이해하기 힘든 우스꽝스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폴 러벨의 재판은 우드그린 크라운 법원에서 열렸고 곧바로 지역 역사상 가장 기묘한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북런던에서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61세 남성의 이야기는 이제 세간의 중심에 서며 대중을 경악시키고 믿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러벨의 괴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소무리에 접근한 것부터 양무리와 함께한 행위까지 배심원단 사이에서는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충격적이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진지함과 희극성이 뒤섞인 드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장 제임스 패트릭은 이번 사건이 비정상적이고 믿기 어려운 면이 많더라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면서 만약 웃음을 참는다면 점심이 더 즐거울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혐의에 직면한 러벨은 기묘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잠이 들어버렸을 뿐이며 양무리와 함께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깨어났을 때 양무리를 처음 봤다고 설명하며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른 것은 단지 양들을 약 2m 떨어진 곳으로 쫓아내려는 행동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러벨의 변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그의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그가 실제로 동물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 리처드 허친슨은 러벨이 양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강화했고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주장들을 고려한 후 법원은 폴 러벨에게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 패트릭 판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생각에 유일무이합니다. 이는 사건에 드물고 기괴하지만 완전히 실존하는 정도에 대한 확언이었습니다. 러벨의 이야기는 곧 널리 퍼져나가 유럽 최고 수준 축구 훈련장과 연관된 가장 기묘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례로 남아 완전히 진지하고 현대적이며 전문적인 환경에서도 괴상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애덤 브리튼은 호주에서 활동하던 영국 출신 파충류 전문가로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계와 언론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던 그의 삶은 끔찍한 어두운 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브리튼은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행위는 경찰이 압수한 수많은 영상과 사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애덤 브리튼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평생을 동물, 특히 파충류와 함께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전문가로 자연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고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제작한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초대받기도 했으며 동료들로부터 전문 지식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브리튼은 연구에 열정적이고 일에 헌신하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애덤 브리튼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개,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학대하고 죽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행위는 외부의 고발만이 아니라 경찰이 압수한 영상과 사진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하고 체계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여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잔혹성의 수준에 경악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연교육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유명한 전문가의 모습이 사실은 잔혹한 행위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은 여론을 경악에서 분노로 바꿔놓았습니다. 브리튼의 재판은 최대한의 엄숙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사진, 증인 진술 등 모든 증거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행위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애덤 브리튼은 징역 10년 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드물게 볼 수 있는 중대성을 반영한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킨 사건은 영국 셰필드에서 벌어졌으며 39세의 그레이엄 마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한 삶을 사는 듯 보였고 안정된 직업과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을 지닌 남성이었습니다. 마샬은 공동체와 잘 어울리며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 뒤에 괴물이 숨어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의존하는 존재인 반려견 퍼그에게 잔혹하고 완전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적인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퍼그와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했으며 그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후 중요한 증거가 되어 그의 행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은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초에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무해한 존재들이 인간의 잔혹성과 병적인 취향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영상과 사진들을 상세히 제시하며 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마샬이 자신의 사생활 일부를 비인간적인 행위의 무대로 만들어 수년에 걸쳐 이를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레이엄 마샬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4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했으며 동물을 보호하고 공동체 내에서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잔혹성이 단지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이런 행위가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설 때 법이 반드시 개입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잘못된 행위는 폴 러벨이나 다른 이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단순히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본래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와 돌봄, 그리고 생명권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병적 취향과 통제되지 않은 행동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스퍼 웨이 사건이나 전 세계의 유사한 사례들은 단지 분노를 일으킬 뿐 아니라 각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현대법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를 마련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식과 존중입니다. 한 개인이 이 한계를 위반할 때 그 결과는 무고한 존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뒤흔들며 사회가 도덕적 기준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동물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교훈일 뿐 아니라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기괴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에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